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4%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한광통신 오늘까지 조금 재미없죠. 우리가 언제까지는 좀 재미없을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이 투자 경고 종목 해제를 시키는 그날까지는 아무래도 좀 재미없을 거다라고 이미 예고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장인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대한광통신이 마이너스 4% 정도 주고 있다라고 해서 심란해 하실 필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동평균선 21선에서의 지지도 잘 받아주고 있고, 그러면서 기준봉으로 출연해 줬었던 요 봉 캔들 있죠. 요 봉 캔들 하단부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한광통신 잘 올라가나 싶더니만 왜 내가 샀는데 여기서부터 떨어지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 전혀 심란해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의 여부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광통신은 좀 특이하리만치 공매도가 좀 짓누르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다 더해서 대한광통신이 결과적으로 숏커버 숏스퀴즈가 터지면서 주가가 무섭게 상승을 해주려고 하면은 이 공매도가 상환을 해야 되는 그 이벤트가 한 가지 떠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즉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까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려볼 예정입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대한광통신 진짜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로 누구보다 무섭게 올라가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7월 29일 최저점을 찍은 이후로 정말로 미친 듯한 상승세를 단기간에 보여주는 종목인데, 자, 앞전에도 그런 끼를 다분하게 보여줬었던 종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폭등이라고 작성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폭등이라고 작성해주시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께 추천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을 지금 많이 매수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올라오면 매도하지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추가적인 오히려 매수로 들어올 수 있게 대한광통신 폭등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이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투자 경고 종목을 어떻게 지정 해제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먼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최초 판단일이 언제라고 봐주시면 되냐면은 다음 주 화요일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어떤 요건을 만족시켜야 되는지 우리가 먼저 체크를 좀 해볼 건데, 판단일의 종가가 오전일 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그러면서 판단일의 종가가 15일 날의 종가보다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그러면서 세 번째 요건 같은 경우에는 15일간의 종가 중에 최고가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어떻게 될 수가 있다?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말인즉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조건값의 그 결과값이 숫자로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이 가격대로 표현이 될 건데, 그 가격들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보다도 낮아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요건인 바로 이 오전일 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에 대한 요건을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볼 거고, 이 오전일 날의 종가가 언제인지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5일 전날의 종가, 15일 전날의 종가 이렇게 써 있는 부분에 8월 18일과 8월 3일이라고 친절하게 다 표시를 해놨었죠. 자, 그럼 8월 18일의 종가가 언제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바로 이날 이 캔들의 종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날 이 캔들의 종가가 12,89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12,890원보다 몇 퍼센트 오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여러분들? 45% 상승 12,890원 곱하기 1.45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18,690원이라는 가격 먼저 1차적으로 나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18,700원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15일 전날의 종가, 8월 3일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8월 3일이라고 하면
이때가 이 8월 3일의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종가가 9,250원이었기 때문에 9,250원 곱하기 얼마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1.75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16,187원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적었었던 18,7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바로 폐기를 하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16,187원이 더 낮은 가격이니까, 자, 그럼 우리가 대략적으로 16,100원대의 가격이구나 라고 체크를 일단 해봐 주시면서, 자, 여기서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 가장 최고가는 이렇게 8월 10일 날 찍었었던 이날 장대 양봉이 터진 기준봉이었죠. 14,040원이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16,180원보다 당연하게도 14,040원이 더 낮은 가격이니까 14,040원을 넘어가면 안 된다. 넘어가면 안 되는 그 기준점이 언제까지? 8월 25일까지는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날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8월 25일까지는 14,040원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 주시면 되겠고,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딱 켜서, 아니 화요일 날 됐는데 대한광통신이 앞전에 있었던 요 기준봉 보이시죠? 여기를 넘어갔네? 그럼 투자 경고가 해제가 안 되겠고 수년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게 쉽죠? 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 기준봉 장대한봉을 넘어가면 안 된다. 종가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장중에 오르더라도 갑자기 누가 누를 수도 있습니다. 투자 경고를 만들어냈었던 요 세력 쪽에서 윗꼬리를 발생시키면서 극한의 컨트롤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은 적극적으로 무엇이 프로그램이 개입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그 주체까지도 같이 체크를 좀 해봐야 됩니다. 누굽니까, 여러분들? 외국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대한광통신을 컨트롤하고 있었던 그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들은 포지션을 한 가지만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광통신을 매수하면 그냥 쭉 끌고 가서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기 위해서 종목을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요, 이 일반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종목에 공매도를 때리는 방식으로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도 위에 구간에서 업팅 룰을 적용시켜서 공매도 물량을 모아주고, 여기서 모아준 공매도 물량을 어떻게 차익 실현하냐면은 끌고 올라왔을 때 있었던 이 매수한 수량, 현물 매수한 수량을 있죠. 요거를 그냥 바로 매도를 때리면서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이미 다 체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더 그들의 차익 실현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다는 이런 비결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대한광통신 얼마나 공매도가 들어와 있는지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상 내용 좀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6개월치 데이터를 한번 쭉 뽑아보려고 하는데, 자,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대한광통신이 고점을 찍었었던 때가 5월 12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공매도를 많이 체결을 시켰으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는 공매도를 많이 상환해서 굉장히 좀 깨끗한 상태이거나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8월 18일까지 해서 우리가 나와 있는 통계를 봤을 때는요, 지금 공매도가 290억 정도가 쌓여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단위가 그냥 원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이 억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90억 정도가 쌓여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의 통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3일치씩이 항상 안 나오는 방식인데, 자, 우리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월 12일 날 최고가를 찍었었던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에, 자, 5월 12일 보시면은 얼마까지 좀 쌓여 있었던 상황이냐면은 250억까지 쌓여 있었고, 그 이후로도 보시다시피 300억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게 확인이 좀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광통신이 최고가에 있었던 이때 당시에 있었던 그 공매도 수량만큼 아직도 들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 대한광통신을 가장 무섭게 공매도로 짓눌렀었던 시기는 바로 이때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때쯤이 언제라고 보시면 되냐면 날짜로 따졌을 때는 6월 15일경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월 15일경에 놀랍게도 대한광통신의 공매도는 거의 600억 가까이 늘어났었던 정황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6월 16일경이었네요. 6월 16일경에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냐면은 612억까지 늘어났었다라는 말씀이고, 저기서 무섭게 공매도로 짓눌렀었다라는 말씀인데, 그래도 꽤나 많이 좀 상환을 했었지만 아직까지도 300억 가까이의 공매도가 남아있는 상태다. 자, 이 300억이라고 하는 수치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은,
이 대한강통신 지금 시가총액이 2조짜리 회사 아닙니까, 여러분들? 2조는 아니고 정확히 1조 8천억 정도 되는데 퉁쳐서 2조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LG CNS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제 이 LG CNS를 좀 비교를 해봐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공매도가 비슷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인데 지금 LG CNS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6조 8천억 정도 되니까 7조 정도라고 우리가 퉁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7조짜리인데 LG CN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찬가지로 공매도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한 400억 정도 들어와 있는 모습이네요. 어제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280억 좀 비슷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공매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아무튼지간에 이렇게 공매도가 한 400억 정도 들어와 있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LG CNS 시가총액 7조짜리에 400억. 대한강통신 얼마요? 시가총액 2조짜리에 300억 가까이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비율이 대한강통신이 높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만큼 대한강통신을 지금 공매도 세력들은 짓누르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딱 말씀을 드렸을 때는 아니 그러면은 뭐 공매도가 짓누르고 너무 기분이 안 좋은데요? 그냥 계속 내려간다는 소린가요? 외국인들이 어차피 이기는 시나리오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자, 공매도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토대로 보통 일반적으로 매매를 하신다라고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값이 손실 리스크 해칭에 맞춰져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수익을 보는 것보다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수익을 쌓아나가는데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떤 트리거가 발생해서 갑작스럽게 대한강통신이 올라갈 만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준다라고 하면요. 그 구간에서는 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 물량을 빌렸기 때문에 상환해야 되는데 만약에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이런 트리거가 발생하는 순간 주가를 어떤 식으로든 싼 값에 조금이라도 더 싼 값에 매입하기 위해서 계속 매수를 시장가로 질를 수밖에 없는 이런 로직으로 짜여져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숏스퀴즈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겠는데 이 숏스퀴즈가 터질 수 있는 그 트리거가 결과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일단 그 첫 번째 트리거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국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 마벨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종목 어제도 5.7% 정도 올라와 줬었고 보시다시피 종가가 5.7% 정도 올라와 줬었고 다시 한번 방향을 윗방향으로 틀어봐주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로 이 마벨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은 바로 이날에 엔비디아와의 빅딜 내용의 이슈를 터져주면서 젠슨 황이 바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광통신 관련, 광섬유, 광케이블 관련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마찬가지로 코닝 같은 경우에도 그런 기업인데 사실 코닝은 최근에 추세가 좀 좋지 않습니다. 잘 올라오고 있었던 추세선 하단을 조금 이탈을 했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가 조금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넥스트 지지로 볼 수 있는 구간까지 조금 밀려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 다시 한번 선반영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이 반영되면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에도 당연하게도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앞전에 있었던 5월 12일 날에 단기적인 고점을 찍었었던 때도 이 대한강통신이 마찬가지로 코닝과 마찬가지로 좀 조정을 보여줬었던 때가 바로 이때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코닝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했었고 우리나라에 있는 대한강통신은 밀렸었던 그 이유는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때부터는 무엇이 좀 많이 가속이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국장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됐었기 때문에 이 코닝이라고 하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강통신은 떨어졌었던 사건이 먼저 발생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지간에 코닝이 다시 한번 방향성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이 단기적인 바닥으로 볼 수 있는 구간까지 좀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역회된 숄더 패턴을 만들어 내봐주기 위해서는 왼쪽 어깨 머리통 그러면서 오른쪽 어깨를 찍어주고 올라와줘야지만이 시원한 상승세를 가져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대한강통신 입장에서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재료, 즉 명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인데 자, 얼마 전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좀 나왔었죠. 대한강통신이 올 2분기 영업이익이 9억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흑자 전환 성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지금 이 시가총액이 2조짜리 회사가 영업이익이 9억이라고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부정적으로 접근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인캡 아메리카도 인수하고 설비 투자하고 정말로 이 돈 나갈 구멍이 많았었던 대한강통신 입장에서는 드디어 뭘로 여러분들?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이 부분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영업이익이 9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매출이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 모멘텀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 대한광통신 입장에서는 돈을 이제 쓸어 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매도를 토대로 이 주가를 억누르고 있었던 외국인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트리거가 발동되는 조건에서는 마치 이전에 있었던 한화솔루션이라고 하는 종목이 미친 듯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어떤 구간이었냐면은 바로 이런 구간에서 갑작스럽게 일론 머스크의 중국 태양광 업체 방문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미친 듯이 올라갔었죠. 이렇게 숏 커버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 숏 스퀴즈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프로그램을 써서 외국인들이 갑자기 보유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트리거가 될 만한 내용의 이슈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일단 마벨 테크놀로지부터가 정신을 차려주면서 신고가 부근까지 어느새인가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서 대한광통신은 왜 그러면 수혜를 볼 수가 있다? 보시다시피 드론 라우터 넘어서 AI 데이터 센터까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중국산 광 트랜시버를 퇴출 타진하기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미중 AI 패권 다툼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대한광통신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그 논리가 있고,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방심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결과적으로 이 대한광통신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숏 스퀴즈가 터지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숏 커버가 터지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뭐냐면은 갑작스러운 트리거가 발동하면서 미친 듯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쥐어짜듯이 올라가는 것이 숏 스퀴즈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하나솔루션의 케이스가 그거인데, 그게 아니라 야금야금 그들이 매수 수량을 늘려가면서 이 공매도 수량을 상환하는 것이 숏 커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일반적인 케이스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대한광통신이 한번 올라가는 구간에서 누가 미친 듯이 살 확률이 굉장히 높냐면은, 지금은 한 달 동안의 수급에서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390만 주 가까이 매도를 좀 진행했었는데, 그들이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 그들과 함께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같은 경우에는 길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한번 매수를 들어와 주면서 미친 듯이 상승 흐름이 연출될 때 분명히 그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윗구간에서 박스를 치거나 아니면은 거래대금을 엄청나게 터트리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엑시트하는 흔적이 분명하게도 포착이 좀 될 겁니다. 이때 당시에도 보시면은 이 대한광통신 최고가를 찍었었던 때에 무섭게 갑자기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줄어들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진행했었고, 그 다음번에 쌍봉을 만들어주는 구간에서도 이렇게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줄어들었었죠.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도도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말이 있다시피 5월 12일 날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잡아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전부터 영상에서 이미 5월 12일 날에 매도 가져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언제 찍었었던 영상이라고 여러분들 5월 12일 날에 찍었었던 영상에서 대한광통신 매도 타점 안내를 드렸었는데 짧게 2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5월 12일 날에 대한광통신 모두가 다 박수를 치고 있을 때 이렇게 매도 타점에 대해서 영상에서 한 30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가 자랑하기 위해서, 맞췄다고 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런 구간에서 매도 결정하는 거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 지나고 와서 보니까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나도 매도 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때는 많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광기에 완전히 환희에 이 매도를 이야기하는 순간 돌팔매까지 맞을 수가 있는 그런 유튜버의 숙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여러분들께 어떤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위해서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는 거고, 그 진심을 여러분들께 알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때 매도를 결정한 이후로 이렇게 좀 흘러내렸었던 이 대한광통신인데, 자, 이때 당시에 영상에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을 5월 12일 날에 매도 28,550원 부근에서 안내를 좀 드렸었죠. 자, 그 이후로 대한광통신이 최근에 많이 좀 하락이 있었고,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걸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 잡았지만, 최근의 구간에서도 이 투자경고 매매법에 따라서 4일
4일차 때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쳐놓았었던 공매도 물량을 상환하기 위해서라도 숏스퀴즈라든지 아니면 숏커버가 터지는 구간에서 엄청난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될 확률이 높은 대한광통신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 구간에서는 우리가 박수만 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들과 마찬가지로 떠나가야 되는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드리겠지만은 아무래도 영상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문자로 타점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 20만 명 이벤트로 인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구독 버튼은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도움 많이 받아보게 되시면은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보이시죠?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지금 문자 남겨두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그냥 좀 올라오면은 보내지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 타점 놓치고 나서 이렇게 다 떨어지고 나서 연락 오신 분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대한광통신이 1년 넘게 올라오면서 이런 구간에서 광기라든지 아니면은 이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 우리가 이게 가장 조심해야 될 주식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광기와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리면 좀 더 사지 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도 많이 눌리는 바람에 여기서 이거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까지 떨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연락이 오시는 분들 대응 어떻게 해야 돼요? 뒤늦게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었기 때문에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지금 적어서 보내두셔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안 까먹습니다. 나중에 좀 올라오면 보내질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까먹어서 여기서 매도 타점 놓치고 나서 이렇게 다 떨어지고 나서 연락 오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지금 한 통 남겨두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있고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그들과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바로 이 로봇 종목에 대해서 한 종목을 좀 가져왔고 자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요.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26년 하반기 텐베거 예상 후보주로 해서 이번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리가 이 피지컬 AI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삼성전자와의 빅이슈가 터지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줬었던 만큼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미 공급처로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번 종목 잡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대통령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삼각죽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 대도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바로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로봇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종목이 이 로봇 쪽으로 해서 대기업의 고객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 미래 먹거리에 1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첨단 로봇 M&A를 추진하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노릴 수 있을 만한 이 종목군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서칭을 하던 와중에 이번 종목을 발견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려 바로 이 1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97만원 선까지 올라가는 거의 56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그 배경 자체가 삼성 쪽에 인수가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는 말씀인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도 대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LG전자 쪽으로 엮였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LG가 실질적으로 이 대주주 지분을 확보를 함으로써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5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대략 49만원까지 9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가져온 종목이 여러분들 이 로보티즈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50배, 90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이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이번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내봐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줬었는데 자,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뜨면서 결과적으로 이 고점 패턴이 떴었고 자, 그런 와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감한 상태에서 하락이 진행됐었다는 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려주면서 바닥을 찍어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다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견인을 해줬었고 이때도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까지의 구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집 과정을 거쳐주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을 지금까지 상장된 이래로 거래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렇게 본전을 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렸었던 세력들이 고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리고자 모든 분들께 본전을 드렸다라고 믿기는 좀 쉽지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가지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먹어놨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휴림로봇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전에 있었던 딱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를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맞춰줬었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못 가나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봐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봐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세력들 입장에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싹 다 맞춰나가면서 이전에 물리셨던 분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꾸역꾸역 먹은 것 치고는 시세가 시원하게 난 흔적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이번 종목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 공정의 핵심적인 웨이퍼 이성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매출의 20%에 해당할 만큼의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업황이라든지 시황 같은 경우에도 매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풀스택 국산화를 강조를 했었던 만큼 이번 종목 충분히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2천억 원대의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막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시원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께 바로 이 휴림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SK하이닉스와 엮여있다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바로 SK하이닉스 인수 썰을 내보냈었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인수가 진행이 안 됐지만은 이 세력이 철저하게 매집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엮여서 나올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매집이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를 먹어놨었던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 종목을 좀 선정을 해왔고요. 자, 이번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010-7605-8354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분들께 종목을 그냥 오픈을 했다가는 소위 말하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개미 털기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께 오픈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010-7605-8354번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대한광통신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재료는 핵심적인 부분은 뭐다? 매출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 2분기 매출에 대한 내용의 이슈가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매출로 인해서 올라갈 확률이 가장 높은 자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월 달에서 6월 달까지 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배가 상승했냐면 6.3배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또 의미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대상이
미 하이퍼스케일러 AI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폭발적인 매출 상승으로 인해서 그래서 영업이익이 9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핀트를 맞히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9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흑자 전환 성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 자, 흑자 전환에 성공한 대한광통신, 앞으로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9억인데 갑자기 매출이 또 폭발적으로 상승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6월 달에 나왔었던 게 350억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 50억 가까이에서 350억으로 늘었었나요? 아마 이 정도로 늘었던 걸로 제가 대략적으로는 기억을 하는데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수치가. 아무튼 이간에 여기서 또 폭발적으로 예를 들면 매출이 1000억까지 늘었는데 이번에 흑자 전환 성공하면서 대한광통신 투자해놓은 것도 많고 설비 투자 아니면 예를 들면 인캡 아메리카 인수하느라고 돈 쓴 것도 많은데, 자, 우리가 여기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9억이 아니라 갑자기 뭐 100몇십억, 200억 이렇게 영업이익이 찍힌다라고 하면요, 대한광통신 그러면 진짜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가 있으면서 신고가마저도 뚫어버릴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3분기 영업이익 발표 나올 때까지 앞으로 3개월 더 기다리라는 소리군요. 이렇게 해석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왜 그러냐면은 주가라는 건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선반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반영. 선반영을 받아서 올라간다는 그 증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6월 달에 이런 내용의 이슈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6월 달에 그러면 여러분들 매출이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6.3배 가까이 상승했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6.3배 올라갔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선반영을 받아서 먼저 주가가 올라왔었다라는 말씀이고, 제 2월 달 대비해서 2월 달이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이쯤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2월 달 대비해서 이미 주가가 먼저 선반영돼서 올라가고 정작 우리가 그 내용을 까봤을 때는 내려가고 있었던 추세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주식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선반영이라는 소리인데, 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는 이번에 다가오는 3분기 실적 발표 이전부터 먼저 주가가 선반영 받으면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정보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시킬 그 촉매제로는 당연하게도 외국인 수급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긴 했어도 우리가 언제부터를 좀 한번 체크를 해볼 거냐면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은 프로그램 매도세를 토대로 매도를 한 이후에 6월 1일부터의 수급 상황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해볼 건데, 정말로 그들은 다 팔고 나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체크를 해봐드리기 위해서 오늘까지의 수급 데이터를 좀 까봤는데, 메릴 린치는 100만 주 가까이 지금 보시다시피 팔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JP모간 서울, 모건 스탠리 또한 마찬가지로 골드만삭스, 그들의 이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고, 그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들이 모은 물량을 싹 다 팔지 않았었고 추가적으로 더 사야만 되는 이유는 어쨌든지 간에 공매도 300억 가까이 되어 있는 공매도 상환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라도 한번 숏 커버라도 발동될 수가 있고, 만약에 다시 한번 코닝을 비롯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바벨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숏 커버가 아니라 숏 스퀴즈의 형태로 미친 듯이 폭등 흐름도 연출이 될 수가 있는데, 상승 파동 자체도 일단 한번 나와주면서 쉬어주고 있는 구간이고, 투자 경고를 만들어낸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 매매 패턴에 따라서 우리가 4일차 때 공략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이면서,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기준봉 하단도 이탈하지가 않은 그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최대 매물대로 찍혀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본전을 줄 듯 말 듯 괴롭힌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추세가 꺾여서 내려가는 순간에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을 감행하실 수밖에 없겠는데, 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지금 보시다시피 개인 투자자분들 어제 팔았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다라는 걸로 가집괴가 찍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 손절을 감행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가 하지만 오히려 지금 구간은 손절할 구간이 아니라 싸게 주는 값에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 토대로 이 대한광통신 여러분들 입장에선 혹시라도 만약에 2만원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만원 위에서 물려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를 토대로 평균 단가를 낮춰놔야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때 숏 커버가 터질 수도 있고 숏 스퀴즈가 터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이것이 들어올 때 숏 커버의 형태로 무난하게 올라가나 싶더니만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2만원 터치하고 그냥 내려왔네, 이거 그냥 그때 팔걸, 분명히 본전이 오는 순간 내가 이거 대한광통신을 몇 개월을 기다렸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지점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내가 지금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데 진짜 몇 개월 기다렸는데 이걸 본전에서 팔라고요? 이제 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확신의 수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심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단가를 낮춰놔야지만이 다시 한번 대한강통신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그들이 언제 매도를 결정할지는 그들 마음에 달려있죠. 2만 원에서 팔고 떠날지 아니면 진짜 10만 원까지 끌고 갈지 중간중간에 흔들면서 이렇게 10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그들이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고점을 피해가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단기적인 고점에서 이 외국인들이 갑자기 떠나가는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로 손바뀜이 일어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 앞전에 5월 12일 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좀 대응 안내를 드릴 건데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대한강통신 타점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대한강통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도 이 대한강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뉴스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